정신 못 차리는 백수? 재밌게 노는 친구? 공고가 뜨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놀 거야. 12시쯤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넷플릭스 보고 뭐 게임하고 누워있고 약간 이거 반복인 것 같아요. 일하지도 않고 일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일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교육기관에도 다니지 않은 채 쉬면서 지내는 청년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의 숫자가 70만 명에 달합니다. 아니요. 내가 이거 저 5천이지. 27이어 나가지고 70이니까. 내보다 오래된 사람 한 명 없어요. 평생 장사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는 진짜 쉬고 싶더라고.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야. 난 지금도 쉬고 싶어. 부모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 청년의 쉼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지금 꽤나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세상 밖으로. 쳇바퀴 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이 분주해지는 평일 오전. 그런데 어딘가 여유로워 보이는 청년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린 속도로 하루를 계획 중이라는 수현 씨. 2년의 회사 생활을 버티며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저는 95년생 7주째 쉬고 있는 임수현이라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백수? 재밌게 노는 친구?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책 읽고 이러는데 웃음이 계속 나와요. 백수가 되고 나서야 되찾은 행복. 당분간은 구직 활동 없이 쉬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한 명문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수현 씨. 적성과는 맞지 않는 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생명공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물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쥐를 마취해서 이렇게 벌려놓고 배를 갈라요. 그럼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거기로 그 역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오는데 너무 역하기도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동기들은 의사나 약사가 되기 위한 진로를 밟았지만 수연 씨는 자신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적게 벌더라도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에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9시부터 6시까지 고통받을 거 최대한 덜 고통받자. 그래야 내 인생의 행복의 총량이 더 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출판업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업무에 쫓겨 일상이 무너졌고 웃음을 잃게 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게 과장이긴 하죠. 안 죽었으니까. 보고를 위한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가져가면 까고 가져가면 까고 이래가지고 외국적인 원사도 많았고 그거를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내미를 털었죠.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는다는 첫 번째 직장 생활. 좀 더 쉬면서 다음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가 달아? 요즘 그냥 한량처럼 살지. 근데 저번에 막 지원서도 넣고 하잖아. 맞아. 쓰려고 했다가 그냥 더 놀고 싶어가지고 안 썼지. 수연 씨의 미래가 친구들은 걱정입니다. 뭔 노래냐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용 많이 하지만 당연히 사실 이거 나가면은 그냥 정글이야. 아무것도 없어. 공고가 뜨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놀 거야. 다시 못 놀아 이거. 제가 이렇게 놀다가
경력이 정말 오래도록 단절되어서 원치 않는 일을 할까라는 불안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선택한 백수의 삶이니까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태평한 면도 있어요. 그의 쉬었음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수연 씨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쉬었음 청년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산 약 70만 명. 지난 한 달간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일도 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6개월 미만이 대부분이었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취업을 미룬 청년 또한 44%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영현 씨. 석 달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가만히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뛰는 동안에는 일단 힘들고 숨이 차니까 머리가 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어지고. 36. 꿈꿔왔던 미래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쉬었음으로 이어질지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첫 취업은 수월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메뉴가 잘 나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반도체 대기업에 합격한 영현 씨. 연봉도 높고 선망받는 직장이었습니다. 이제 나 좀 안정적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1년 반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2년차 신입사원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업무들이 막 저한테 왔었는데 혼자서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출근하기 무서워질 정도로 되게 그 정도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직장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뛰어든 도전. 한 번뿐인 인생, 이민이라는 꿈을 쫓겠다며 퇴사를 했다. 남들처럼 회사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세계 일주를 성공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젊은 층 사이에서 퇴사 열풍이 불던 시기. 영현 씨 역시 퇴사 후를 낙관했지만 2년여의 해외 생활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상 가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바로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라고 깨닫고서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좀 제 방황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도전. 하지만 쉬었음의 시간은 30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는 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쉬었음 청년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 주변에서는 가장 월세가 저렴한 곳이라서 월세 24만 원 정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제가 요새 막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이런 성향도 아니다 보니까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딱 최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냉동식품으로 때우는 끼니. 10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아껴 무직 기간을 견딜 생각입니다. 40개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걸 따져보니까 거의 한 팩에 한 3, 4천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돼서 편해가지고 거의 몇 끼 이걸로 태우는 것 같습니다. 한 끼 정도. 오랜 쉬었음을 끝내고 싶지만 아직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 자만했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 입사한 후에 어깨뽕도 생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제로 제 능력을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죠. 지금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 그 방황했던 시기가.
평균 10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하지만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청년들. 첫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 때로는 쉬었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하러 간 시간. 32살 민수연 씨는 쉽사리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무직으로 지낸 지 어느덧 반년. 가장 먼저 일어나 어항 앞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멍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념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뭐 저한테 말 걸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밥 주는 것만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약간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며 무료한 일상을 달랩니다. 그에게도 패기 넘치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보컬 학원에서 일한 수연 씨. 그런데 첫 단추부터 꼬여갔다고 합니다. 3개월간 이제 무보수로 인턴 겸 일을 해야 된다 해갖고 이제 여기 연수동에서 강남까지 3개월 동안 교통비나 뭐 식비 없이 그냥 이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맨날 점심시간에 그냥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정도만 먹고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한 첫 직장. 이후 신발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상사의 괴롭힘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 상사분이 직원들 앞에서 뱃살을 이렇게 잡으면서 너 이거 살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들으면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갖고. 이후에도 그에게 더 나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중소업체 판매직을 전전한 수연 씨.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6번 옮겼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삶. 통장의 잔고도 점차 바닥을 보입니다. 39만 9천원이 남은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수연 씨.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서 낙오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 것 같다라고 옛날부터 느꼈어요. 뭔가 바뀌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헤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쉬운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고, 또 안 맞으니까, 여기랑 안 맞으니까 관두고 또 쉬운 선택을 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추정 60분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통계, 주요 경제 지표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용률 69.2%, 실업률 2.7%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박사람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통계적으로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 70만 명에 주목해보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쉬었음 수치 속에 대한민국이 처한 노동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1998년에 IMF도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청년 고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지만 청년들의 취업 의사 혹은 근로 의욕을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청년이 아예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 의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청년의 규모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노동시장의 활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청년들은 쉬고 있는데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상황. 이 모순된 지표가 가리키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아침을 여는 상인들이 분주합니다. 이 시장의 터줏대감 김종수 씨. 안녕.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일 배송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40년 넘게 시장을 오갔습니다. 내가 이거 최고참이지. 25살 때부터 시장에 나가고 이랬어요. 텔레비를 보니까 새벽 시장에 나가봐라. 생존 굉장히 치열하다. 새벽 4시에 나온 게 완전 대낮 끝이라고. 막 싸우고 막. 그 문을 한 개 더 팔기라고 막 싸우고 해서 보기 좋더라고. 은퇴할 나이가 지났지만 집에서 쉬고 싶진 않습니다. 체력만 된다면 계속해서 일할 생각입니다. 벌이가 넉넉하진 않았어도 가족들을 건사하며 집도 장만했습니다. 50만 원 조금 덜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그냥 내 이제 보험 넣는 거 넣고 아들하고 생활하고 그럼 딱 맞아요. 하지만 그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나이가 35인데 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직장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쟤는 놀고 있는데 뭐 여자가 오겠습니까? 아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렸지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모직 상태가 길어지는 아들을 아버지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몇달 시험치는데? 얼마 안 나왔다. 아, 이번에 마지막이다. 내 하반기가 정됐잖아. 어? 하반기. 그 10월 때까지 한다면서? 그래.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렇지. 그래. 또 떨어지면 안 나가. 우리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면 뭘 할 기가. 상반기를 하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 미안하다. 얘기하지 마지. 건호 씨도 제 몫을 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합격해 아버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습니다. 다른 자식이었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또 지금 딸린 식구로 돼 있으니까 생활비도 어느 정도 조금 메꿔야 되고 하셔서 계속 좀 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밥값은 하는 사람이 빨리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도전입니다. 독서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건호 씨.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책을 들여다보지만 풀리지 않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불확실해져가지고 제가 그래도 뭐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래도 40이 되기 전에는 꼭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저는 지금 반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많이 힘듭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쉬지 못합니다. 58,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박순미 씨. 몸이 불편한 어르신과 산책을 나왔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를 한번 잡고 일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취직을 안 하니까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적응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여기 좀 괜찮다 여기 한번 가봐라 해보라 그러면 뭐 집에서 너무 멀다 또 뭐 자기는 잘 못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핑계 이래 핑계 저래 핑계 그냥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하나뿐인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넘게 취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겐 살뜰한 아들, 왜 집 밖에선 무기력한지 먹고 살기 바빠 자식에게 소홀했던 자신 탓인가 싶습니다. 우리 아들 4살 때부터 제가 맞벌이를 했어요. 미용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타월 있잖아. 타월을 빨아주는 일을 했어서 우리가.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속옷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고 또 몇 년 일하고 뭐. 그러니까 그때 학원을 더 보냈어야 적응을 하지 말고 학원을 더 보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못하고 또 더 챙겨주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 자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눅이 든다는 순미 씨. 친구 모임도 꺼리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 하나가 딸내미를 사자를 만들었어. 세무사 자격증을 땄대. 그거 막 와갖고 막 자랑하는 거야. 아, 우리 아들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야, 너네 아들은 뭐 하니? 뭐 회사 다녀. 그냥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거짓말을 했겠어. 뭐 어디 다닌다, 뭐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웬만하면 자식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제. 어느덧 32살이 된 아들. 부모가 언제까지 부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순미 씨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70만 원 남짓. 노후는 고사하고 당장의 생활도 넉넉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뭐 빌라 한 채 샀는데 그거 가지고 뭐 주택연금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계속 저러고 있으면 진짜 대책 없으니까 우리 그 노후는 어떡하냐. 노후 가지고 암흑이다 내가. 70살 넘어서도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건 심각한 거라 이런 생각이 들지. 지난해 20대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노인 일자리는 시간제나 임시직이 많습니다. 명예퇴직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미리 퇴직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으면서 노소득 보장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모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여전히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62살 김소현 씨. 아들의 회계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2개를 넣어볼래? 아침. 아니 좀 있으면 먹을 거잖아. 나 없으면. 이거는 지가 점심이든 저녁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집에 있는 아들의 끼니를 걱정합니다. 아들은 5년째 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말쯤에 회계사 2차가 있어서 그거 시험 보는 데까지는 먹을 거고 뭐고 다 뒷바라지는 해주고 싶고. 20년 넘게 장사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게 운영.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가도 집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에 18,000원 하는데 내 지금 15,000원 드리거든. 내가 평생 장사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는 아 진짜 쉬고 싶더라고.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야. 어머니가 출근한 후에도 아들의 방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못 본 지 1년.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어머니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속 터진 게 내가 우리 아들을 작년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때 보고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아들이 있으니까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속상하지. 한밤중이 되어서야 소연 씨가 집에 돌아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아들을 배려해섭니다. 집안에 남긴 흔적들로 그저 아들의 생활을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은 뭐 밥도 다 먹고 쥐가 치웠네요. 설거지까지도 할 때도 있고. 며칠만 지나도 가득 쌓이는 포장 용기.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방에는 얼마나 쌓였겠어. 방에. 내 생각에. 어머니는 방 안에 갇힌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게 완전 95 사이즈로 완전 탤런트하고 똑같이 생겼었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시켜다 먹고 밖에 전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지금 110kg 이상 사이즈가 됐다고요. 소현 씨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어머니가 홀로 밥을 먹는 동안에도 여전히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 이 가깝고도 먼 거리를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메신저로만 소통하는 모자. 그마저도 최근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쉬었음을 넘어 세상과 단절해가는 아들. 엄마는 왜 방문을 열지 못하는 걸까? 내가 문을 활딱 열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나로서는 가느다란 희망 하나가 2차 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개 치면 그거마저 시험 보는 거마저 안 볼까 봐. 제일 두려운 거는 모든 걸 포기할까 봐.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을 갖지 못해 쉬다가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노년층은 독립하지 못한 자녀로 인해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악화하며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업 상태로 머무르는 것도 나중에 채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자리나 빨리 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낙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첫 일자리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해 일자리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전체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는데요. 2030 세대가 맞닥뜨리는 노동시장의 간극을 살펴봤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수지 씨. 퇴근 후 일주일에 3번 영어 학원에 다닙니다. 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 불안해서 솔직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냥 놀고만 있으면은 진짜 자존감 많이 떨어지거든요. 입사 5개월째지만 또다시 취직 준비를 합니다. 그 상품을 가져오세요. Return the goods. 시작. Return the goods. 뭐뭐 안으로 within 30 days. 시작. Within 30 days.
수지 씨가 바라보는 곳은 대기업. 경력을 쌓아 이직하기보다 처음부터 더 나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내가 벗어나려면은 내가 좋은 회사에 가서 성공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름만 대면은 나 여기 다녀요 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회사에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전국대회도 몇 개 나가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며 차곡차곡 쌓아간 스펙. 합격의 문턱에서 기대에 부푼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회사들 입사 컷 진짜 너무 좋아서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최종 합격이 아닌데도 약간 여기를 편집해가지고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 배경화면으로 막 해놓고 그랬거든요. 뭐 아직 최종이 아니니까 올리진 않았어요 어디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회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 가능성이 뭔가 짜릿한 거예요. 생계를 위해 더는 취업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수십 곳에 지원한 끝에 지금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구내식당이나 이런 게 없는데 식대 지원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요즘 물가에 맞지 않게 좀 되게 적은 돈이어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집에서 맨날 이렇게 싸가고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미래에 닿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결국 이거네. 우리나라는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일자리가 양분됩니다. 80년대만 해도 큰 차이가 없던 두 집단의 임금 수준. 하지만 근래 들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66%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1차 노동시장은 전체 일자리의 10%에 그칩니다. 청년들 또한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은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한번 들어간 다음에 더 좋은 일자리 상향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사실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뭐 전혀 꺼려하지 않을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한번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시작했을 때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제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내고 있었고요. 이런 현실 속 한때 공무원 열풍이 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시생의 메카로 불리는 노량진 학원가. 예전과 달리 거리가 한산합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생긴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의 10년 전에는 저 위에 서 있거든. 학생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다 학원 가라. 버스가 엄청 한 7, 8대석 서 있었거든. 시험 보는 애들 그래 한꺼번에 다 태갖고 가는 저기라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구경하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90대 1이 넘었던 구급 시험 경쟁률. 하지만 지금은 21.8대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들과 합주를 즐깁니다. 직장인 밴드의 기타리스트 배문혁 씨.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빼면은 아쉬운?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는 기타 회사에 다니지만 2년 전만 해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서울 4년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고서 이제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할 거 없으면 공무원 준비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럼 나도 공무원 해볼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9급 공무원이 되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환경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걸 좀 미리 알려주면은 저희가 좀 가장 긴 시간 동안 일을 한 게 청소하고 이제 제설이라는 업무였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연마크림 뿌리고 좀 심하면은 가서 이제 직접 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밤을 새야 될 때도 있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비상 떨어진다. 그럼 다시 출근해가지고 밤에 할 때도 있고 3.1절 무렵이었거든요. 네. 길가에 이제 태극기 꽂는 것도 저희가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월급이었어요.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받았던 거. 150만 원이 안 되네. 그때는 이제 아직 수습 기간이기도 했고 하니까 좀 적었는데 그래서 좀 심각했죠. 특근 수당 뭐 그런 거 나오고. 초과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에 그는 결국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직장이기 이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수명도 늘어나고 일하는 기간도 늘어나는데 차라리 다른 거를 할 거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좀 해보고 나중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문혁 씨처럼 일을 그만두는 청년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 6,500명대였던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13,000여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공시생이 이탈하면서 쉬었음 청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충주시청의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김선태 주무관. 공직사회의 이단아로 불립니다. 공무원의 현실을 풍자한 그의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는 일약 스타 공무원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맨입니다. 충주시가 구독자 40만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하러 오셨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하러 오셨나요? 여권.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내가 누구 시장이랑 시민이 주인이야. 시민이 주인. 너 나와. 진정하세요. 너 나와. 시장 불러 빨리. 뭐야? 사명감도 돈에서 나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좋은 인재가 오지도 않겠죠.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공무원을 안 좋아합니다. 욕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동료와 후배들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이 속한 공무원 조직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일을 선별해서 많이 줄여서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우리 조직에 좀 관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끈기가 없고 눈만 높다고 말이죠. 하지만 고도 성장이 막을 내리고 풍요 속 빈곤을 겪게 될 청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이동성 역량이 82개국 중 25위로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데요.
첫 직장이 앞으로의 경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조건의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사회 진출을 최대한 유예하는 것에 주요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양극화되는 현실 속 구직 활동이 멈춘 기간, 즉 쉬었음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이란 더 복잡한 미로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은둔고립 청년들의 1순위의 원인은 취업시장의 그런 불안정성, 다양한 어떤 일자리가 계속 제공되는 사회라기보다는 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부분 뽑으면서 신입 직원이라고 회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가 밀어낸, 내가 부적응한 게 아니라 밀어낸 은둔을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많이 시작한다.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집 밖을 나가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에서 추산하는 고립 은둔 청년은 54만 명.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 겪은 일본보다 인구 대비 높은 비율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김현숙 씨. 추적 60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 저런데 뭐 취업 안 하고 있다고 뭐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계기로 해서 우리 아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대학을 졸업한 후 10년째 일하지 않는 아들. 외모도 성격도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활기 넘쳤던 아들의 20대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나 일을 안 매겼어요. 쟤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누구는 어디를 갔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부럽고 빨리 우리 애도 뭐 대기업에 막 들어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라는 엄마.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아들이 답답합니다. 나는 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봐. 요것만 지나면 또 네가 막상 나가면 내가 오래 쉬었던 거 그런 거 다 잊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맞아요. 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봐. 해야지. 말만 하는 것만 10년째예요. 어쨌든. 한때는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5개월간 일한 것 이외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희민 씨를 움츠러들게 할까? 그 마지막에 이제 자소서 쓰고 하는데 경험을 한 게 없어서 도저히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생겼는데 뭐 그걸 잘 해결한 사례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쉬었음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친구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걔들은 또 일한다고 바쁘고 멀리 있고 그러니까 뭐 별로 주변에 만나는 사람은 뭐 없죠. 그냥 뭐 답답하고 그냥 뭐 맨날 답답하지. 자신감을 잃고 미로 속에서 헤매는 아들. 그 앞에 놓인 장벽을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뭘 발목을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턱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 턱을 못 넘고 있을지. 희민 씨처럼 제한된 장소에 머무르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사회적 교류가 없는 상태를 고립은둔이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이 고립은둔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6명은
1년 이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또 한 사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밤에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개월 만에 외부인과 처음 대화를 나눈다는 박영민 씨. 집안에 들어서자 온갖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10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이랑 그런 거 제가 다 버렸어야 되는데 못 버려서 그냥 내 음식물 쓰레기랑 플라스틱 많이 갖다 버리고 했는데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도 무기력하다 보니까 치워야지 했는데 그게 1년, 2년이 돼버리는 거죠. 밤낮이 뒤바뀐 환경. 바깥 세상이 보기 싫어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버렸습니다. 여러 차례 취업 실패를 겪은 후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20시간씩 잠잔 적도 있고 뭐 눈 뜨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력서 냈는데 계속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냥 다 붙여놓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거울 뒤집어 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 모습 별로 싫어가지고 뒤집어 놨어요. 자신이 없어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날 뭘 해도 안 되라는 절망감이 있으니까 뭐 타임머신만 있다면 그래도 한 살이라도 어린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회의 외면 속 70만 명으로 증가한 쉬었음 청년들. 그들이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 시대마다 청년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그들의 고통을 통과 의례로 여겼고, 최근엔 MZ세대의 당찬 면모를 강조하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별종처럼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청년들의 노동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취업 실패로 고립운둔에 빠진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좁고도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또다시 좌절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은둔고립에서의 어떤 예방,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어떤 탈출구가 있어라고 느끼는 거는 그 사회에 그런 일자리가 존재할 때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해줄 것인가, 이거는 그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노후돼가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좀 생산 인력들이 좀 성장해가는 과정을 또 같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한 70만 명이란 숫자 안엔 청년들이 처한 왜곡된 노동시장의 현실과 미로 속에 갇힌 채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정 60분은 청년들의 쉬었음이 말 그대로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70만 숫자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보게 될 힘도 없지만 혼자 이겨내야 할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